그럼 두 번째 특별 강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연사님 소개할 때 큰 박수로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해길 청송 귀농귀촌 고민센터 대표님을 모셔보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사님께서는요 귀농귀촌의 고충과 극복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줄 테니 여러분께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고요, 이에 따른 솔루션까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해길 고민센터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교수님 훌륭한 강의 저도 같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도 귀농한 지 올 이제 가을이 되면 만 8년이 됩니다. 귀농하기 전에 주말 농장 그리고 주 3일 농장을 거쳐서 이제 완전히 청송으로 들어온 지 한 8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2013년도부터 네이버에 제가 카페를 개설하고 이제 귀농 운동이라 그럴까요, 캠페인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쭉 하고, 또 제가 농정원의 귀농 닥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귀농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 회원이 한 400명 넘게 지금 이제 모여 있는데, 저는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귀농귀촌에 대한 그 환상이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게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너무 리얼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례도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하면 굉장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또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귀농귀촌 이 캠페인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이 귀농하는 걸 제가 이렇게 오히려 막는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준비 없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귀농귀촌하면 희망이 있는 것처럼 많이 그렇게 붐업을 하니까 막상 오시는데 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스마트팜이 대세로 넘어가잖아요. 물론 좋은 점이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막상 이게 자본이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귀농, 여러분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고소득을 올려야 이게 효율이 높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과 농사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데, 사과 농사 얼마의 자본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귀농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한 1억, 2억 정도의 자금 가지고 달려 드시거든요. 집 한 채 짓고 끝납니다. 땅은 구하기가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농사 지으시려고 하면은요, 한 3,000평 정도의 규모의 장만 하시려고 하면 적어도 4억, 5억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4억, 5억을 손익분기점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10년, 15년 걸립니다. 그때까지 버티면 괜찮은데 그 전에 이미 다 나가 떨어진다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귀농의 현실이 3년 내에 50%가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역귀농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3년 내에 절반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맞이하는 게 5년의 고비입니다. 5년 지나면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왜? 도시의 기반이나 그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는 사람들이 회복 안 되면 빨리 빼서 다시 다른 지역이나 도시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근데 50%가 다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나요? 빚 지고 돌아갑니다. 감당 못할 빚을 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준비 제대로 안 하시면은 나중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생생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농촌의 문화와 농촌의 실상을 아셔야 뭐 농사를 짓든 뭐 스마트 농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농촌의 현실을 모르면은요 정착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은 제가 살아보면서 농촌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농촌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도시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사회가 아니라고요. 도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문화가 이 생활상 자체가 굉장히 닫혀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에서는 귀농을 장려하고 청년 창농, 청년 창업을 장려하지만 막상 지역에 오시면은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농촌의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계로 비유하자면 굉장히 느리게 가는 시계입니다. 도시는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의 하루의 일과나 동선이 굉장히 빠르게, 사고도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농촌은 굉장히 변화에 둔감합니다. 느리게 갑니다. 평생 농사 지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작물을 짓는데 그 잘 안 돼요. 실패를 자주 해요. 그런데 그걸 바꿀 생각도 못하고 실제로 그것을 교체해서 새로운 농사로, 새로운 농작물로 갈아타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 귀농귀촌인 또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그걸 알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사례를 두 가지, 제가 아주 민감한 사례인데 제가 하여튼 최대한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20년을 살아도 이방인, 우리 그런 그 경우들이 있죠. 제가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국적인 상담을 하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 20년 전에 자기 처가에, 자기 부인의 고향에 귀농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농촌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도시에서는 경로당이 큰 의미나 큰 기능을 하지 않죠.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쉼의 장소, 뭐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교제하는 장소에 불과하지만 농촌의 경로당은 권력의 중심입니다. 농촌 권력의 중심입니다. 마을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 경로당 총무 이거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되어서 경로당에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어떤 분이, 왜냐하면 농촌에 전부 다 초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60대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경로당 총무로 이 젊은 친구를 추대하고 싶다고 추천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객지 사람 아이가, 그 사람 객지 사람 아이가, 여기 출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 경로당 총무를 결국 못했습니다. 저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와서 20년 살았는데, 다른 동네도 아니고 처가에 와서 20년 살았으면은 나를 지역 사람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밑바닥에 있는 정서들은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잘 지냅니다. 겉으로는 좋게 지내지만요,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탁 얽혀버리면 사람들이 여기서 그만,
당신 그만, 거기까지. 이 안쪽으로는 절대로 개방하지 않습니다. 객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을 살아도 이방인입니다. 저도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저도 지역사회 가면 여전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비닐하우스에 독사를 집어넣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저 경남에서 그 선박 회사를 운영하다가 어느 지역으로 귀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아마 비닐하우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하는데 이분의 이제 그 생김새가, 외모가, 여러분들 남성이 이제 머리를 길어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 다니는 분들 아시죠? 도시에서는 뭐 그게 하나의 또 멋일 수도 있고 좀 뭐 이렇게 눈길을 끌고 또 색다른 재미가 있는데, 농촌에서 남자가 뒤에 머리를 묶고 이렇게 농촌을 이렇게 활보한다. 그럼 일단 우리 어르신들이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부인이 함께 귀농을 했는데 보기에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마을에 소문이 나기를, 저 사람 바람 피워서 두 번째 마누라 데리고 농촌으로 도망왔다.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을에서 내쫓아 보내야지요. 저런 놈을 어떻게 우리 마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래서 마을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꼭 그런 사람들 중에 유난히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방해 공작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마을 울타리를 칼로 다 자릅니다. 그 마을 울타리를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죠. 여러 번 그런 일을 하면서 이분은 그걸 전혀 감지를 못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루는 옛날에 살던 데 갔다 오니까 비닐하우스에 들어갔는데 그 비닐하우스는 여러분들 그 다른 짐승이나 이는 못 따라가도록 다 막는 게 비닐하우스잖아요. 근데 거기서 독사가 발견되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넣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는 알잖아요. 그분은 나중에 정착을 잘했어요. 그래도 그걸 잘 극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나중에 마을의 총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마을에서 어떤 이제 여러분들 농촌에 가서 살아보시면 이렇게 뭐 권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프로포즈를 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도시에서 회사도 경영하고 뭐 대학교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 글을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농촌에 좀 드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양반이 그 사업 계획서를 써주는 일에 관여를 해가지고 그게 기관에서 공모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을 총무가 되고 잘 정착하게 된 케이스였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와 유사한 일들이 농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사업 계획도 좋고 꿈도 있고 자본도 있고 뭐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뭐 다 좋은데 와서 살아보면 이 문턱을 못 넘으면 그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제가 5가지로 제가 정리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이 넘어가나요? 예.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연고지로 가십시오. 귀농을 생각하시든 귀촌을 생각하시든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고지로 가십시오. 연고지로. 그 연고지는 2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고향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 고향에 가면 거기는 친척도 있을 수 있고 친지도 있을 수 있고 선후배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내가 알던 사람들, 나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귀농인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도시에서 바로 들어오는 경우, 농촌에 경험이 없이, 농촌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농촌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를 I형. 그 다음에 농촌에서 태어나서 도시에 가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오는데 자기 지역으로 안 오고 옆 동네로 가는 것, J형. 그리고 자기가 나고 자랐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유턴형 귀농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귀농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역에서는 귀향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귀향인. 그러면 이제 농촌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망설여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내가 도시에 가서 성공하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그야말로 금이환영하는 거죠. 성공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들은 기분 좋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오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게 딱 맞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괜히 질투합니다. 자, 근데 뭐 고만고만하거나 아니면 막 속칭 도시에 가가지고 다 말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농촌으로 오면 또 무시합니다. 고향으로 오면 아이고 저건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고향으로 되돌아온다. 그래도 고향으로 갈 수만 있으면 고향에서 출발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가 다 저절로 됩니다.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전혀 연고 없는 데 가가지고 내가 정착해서 살아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쏟는 에너지보다 내가 3배, 4배를 쏟아야 그래도 될똥말똥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고향이 아니면 먼저 귀농했는 선배가 있든지 아는 사람이 먼저 귀농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 어깨 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전혀 연고 없는 곳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다. 자, 두 번째, 귀농 성공의 조건이 뭔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2014년도에 라디오 방송을 하고 제가 책을 그 방송 원고를 기반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 부록에다가 제가 귀농 성공 예측 검사, 제가 그래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 항목을 한 20개 항목 가지고 제 나름대로 평가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 평가하는 모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제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왜? 그만큼 준비가 없다는 얘기인데, 자, 귀농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의 합의와 준비입니다. 간혹 부인은 안 내려오고 남편이 혼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납니다.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옳은 그 정착이 잘 못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오셔야 됩니다. 자,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귀농할 때에는 왜 귀농하겠습니까? 돈 벌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을 좀 올려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청년들, 아니 이걸로 자기 사업으로 삼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산품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만들었으면 팔 데가 있어야죠. 자기 물건을 사줄 사람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에서 귀농하신 분들은 도시에서의 자기 삶이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잘 살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야,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참 꿈을 가지고 귀농한다, 그런 평가를 받고 농촌에 와서 그 사람이 재배한 농작물을 사람들이 사준다고요. 팔아준다고요. 근데 도시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 팔아돌라 그 소리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팔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내 돈 띠묻고 저 농촌으로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만든 사과를 팔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귀농하실 때에는 반드시 판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도 내가 판로가 있습니다. 내가 팔 데가 있습니다. 내가 농사 지어서 나는 얼마든지 팔아줄 조직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러면 지자체에서 마음껏 밀어줄 겁니다. 결국에는 농산물 팔기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들인데, 아니 내가 팔 데가 있다는데,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다는데 왜 지원 안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막 안 해주려고 하면 책상을 뒤엎어서라도 받아내십시오, 보조비를. 그러니까 도시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실컷 농사 지어서 공판장에 갖다 줄 거면요, 귀농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거래로 받는 거 하고 공판장을 통해서 받는 소득의 차이는 적어도 30% 내지 40%를 내가 더 받는 겁니다. 열심히 고생하셔가지고 목숨 걸고 농사 지으셔가지고 공판장에 다 갖다 줄 것 같으면은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느냐면, 농촌에서 나고 자라서 농촌에서 평생 농사 지은 분들은 도시에 판로가 없기 때문에 공판장에 갖다가 파는 겁니다. 내 물건 좀 팔아주시오. 귀농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본을 넣고 기껏 농사 지어가지고 공판장에 갖다 주면은요,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저를 열받게 했습니까? 자, 두 번째, 좋은 땅이 삼성이고 현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다 삼성 들어가고 뭐 현대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면 좋아하잖아요. 농사도 땅이 전부입니다. 땅이 90% 이상입니다. 땅만 좋으면은요, 약칠 필요 없습니다. 땅 좋으면은요, 농부의 손길이 많이 안 갑니다. 땅이 다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좋은 땅은. 그런데 그런 땅이 내한테 안 돌아온다니까요, 귀농인들한테. 좋은 땅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자기 아들한테 주는 겁니다. 피부치에게 준다고요. 정말 좋은 땅은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그걸 자기 것으로 못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귀농하면요, 전부 다 비탈진 땅, 남들이 안 사는 땅, 남들이 관심 안 가지는 거, 부동산에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그런 땅이 처음에 귀농인들을 그거 붙들고 실험한다고요. 그래가 조금씩 좋은 땅으로 나아간다고요. 그 마을에 살면서. 좋은 땅은 귀농인들, 여러분들 B급만 구해도요, 성공한 겁니다. A급은 여러분들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마을에서 저한테 땅 좀 팔아주시오 하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카페를 하지만 절대로 카페에 좋은 땅은 제가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정말 귀농의 준비가 잘 된 사람들한테 제가 소개해 준다고요. 정말 의지가 있고, 야, 제가 면담해보고 정말 이 사람은 오면 되겠구나 하는 사람에게 제가 그 땅을 소개해 주지, 호기심으로 그냥 재미삼아 그렇게 안 한다고요. 자, 나중에 귀농했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돌아가야 될 사정이 생겼어요. 그럼 땅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좋은 땅은요, 옛날에 샀던 값보다도 더 받고 내가 팔 수 있어요. 서로 살려고 해요. 애초에 안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땅이 안 팔려서 다시 못 돌아가요. 목돈을 다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출구 전략까지 생각을 하시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좋은 땅을 처음부터 장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 네 번째는요, 귀농 멘토와의 만남. 여러분 농촌에 가시면은요, 뭐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누구라도
선생님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 후배가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저는 제 후배지만 옛날에 저하고 한 20대 때 같이 한 직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선생님 삼아서 저는 매일 저녁 8개월 동안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농촌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농촌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냐, 8개월 동안 강의도 듣고 토론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귀농귀촌 뭐 전문가라 그러면 참 뭐 어폐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거거든요. 저는 후배지만 제 멘토를 제 마음속에 모시고 나서는요, 모든 것 거의 99%는 그 친구하고 상의합니다. 이런 거 어떠냐,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건 어떠냐. 그러면 그 친구가 형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막 의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제가 딱 포기합니다. 왜? 저보다 십몇 년 먼저 와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그 사람이 판단했을 때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 제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십몇 년의 헛수고를 제가 극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멘토를 잘 만나셔가지고 그 멘토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 해보십시오. 여러분 농사 짓는데 농민들은요 자기만의 농사의 노하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약을 친다든지 이러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으면 또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나중에 물으면 물을수록 헷갈립니다.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될지 막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정하시고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따라 하시면 나중에 뭐가 돼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에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뭐 종합해가지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미안하지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무원하고 친하게 지내기. 제가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하나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청송에 와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막 하는데 이 공무원들 벽을 넘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청송 심가거든요. 근데 그 담당자가 심간 거라, 심신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계장님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마소. 우리 집사람도 여기 청송 심가구만. 이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저를 쳐다보더니만 그럼 우리 집안인데.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도 알겠죠. 굉장히 쉽게 잘 풀려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농사 짓는데 뭐 창농을 하시든 뭐든지 하시든지 간에 자기 자본으로 뭔가를 하면 하기는 쉽습니다. 하기는 쉬운데 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살아보시면 내 돈 가지고 말고 정책 자금, 보조비, 지원비 이런 거 잘 받으셔가지고 농사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예? 사업하시는 분들 대출 잘 받아가지고 사업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농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원래 1시간 반짜리 하는 강의를 제가 축소를 했는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서 지역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시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하고도 잘 지내시면 그분들은 이렇게 마인드가 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다 지자체마다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안을 가지고 한번 달려 드시면 뭐 성공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강의는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열정적 강의를 해주신 남해길 청송 귀농귀촌 고민센터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책 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예. 네,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좋은 땅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좋은 땅을 어떻게 구별할지는 처음 하는 귀농에서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혹시 팁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절대로 이 공개된 정보에서는 좋은 게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뭐 어디 뭐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그게 좋은 땅이라고 나중에 내 눈에 띄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귀농하려고 하는 예상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마을의 이장님들을 찾아가신다든지 또 거기에 연고가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소고기 넉넉하게 사가 가지고 아이고 형님 혹시 주변에 좋은 땅 나오는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인사 잘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로 하시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다가 보면 그 팔이 다 안으로 굳거든요. 자주 찾아오고 자주 연락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소개해 줄 가능성이 많지. 그냥 저도 귀농 상담하지만 오지도 않고 전화로만 다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전화로 할 수 있는 얘기만 해드립니다. 근데 찾아오시면 제가 현장을 다 저도 이제 옵니다 농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시면 현장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 데는 이렇고 제가 더 성실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거기에 찾아내셔야 됩니다. 가고 싶어하는 지역에 처음에는 다 관계 없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인사로 선물 좀 사드리고 몇 번 가다가 보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 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한번 이야기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질의응답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정책 자금이랑 지원금 말씀하셨는데 그 예. 관련된 정보를 어디 가면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시군 단위 말고요. 광역 단위의 뭐 도청이나 뭐 이런 쪽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공개가 되고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면은요. 제 같은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뭘 찾아내려고 하지. 그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 같으면 경북도청의 담당자를 한번 찾아가세요. 그래서 공무원분들한테 가가지고는요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다 물어보십시오. 그냥 뭐 겸손하게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아이템 어떻습니까? 뭐 좋은 방법 없습니까?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쭈면은 그분들이 다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뭐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그렇지만 그렇게 아는 것보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한두 군데 지역을 정해놓고 찾아가 보시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내리에 아무개 이렇게 탁 박힙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이나 뭐 나오면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띄어놨다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여해라. 그런데 그 시작하는 자격 자체가 요즘에는 조금 열려져 있지만은 일단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일단 인센티브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어플라이 하는 것들은 굉장히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먼저 와서 어디에 뭐 방을 하나 구해놓고 주소지를 옮기고 이렇게 해서 살면서 주는 혜택.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와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지 말지 하는 분들에게 큰 혜택을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혹시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있으면 받고 없으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 좋은 땅이나 뭐 정책 자금을 받는 거는 여러분 공개되어 있는 정보보다는 직접 찾아가시고 담당 공무원 또 다 이장님들 또 그리고 아울러 현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게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특별 강연을 해주신 우리 남해길 청송 귀농귀촌 고민센터 대표님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또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